여러분, 이런 곳에 세워진 집은 항상 불행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정말 이런 집이 많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집이 이러한 곳에 지어진 집이라면 무조건 알려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불행이 생기지 않으며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운이 다 발휘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집은 터가 우선이요 건물이 다음이고 꾸밈이 그 다음이라는 풍수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천기와 지기를 호흡하고 살기에 기본이 튼실하지 않으면 절대 그곳에서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터가 부족하여 이런 곳에 세워진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건물이, 가게가 이런 곳에 지어져 있다면 무조건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비법풍수, 즉 불행을 막는 풍수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늪지나 호수, 연못 등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집터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도시의 경우 땅이 부족하여 습지나 연못을 매립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서울의 강남의 경우 거의가 이런 곳에 지어진 집들인 것이죠. 물론 현대는 건축술이 워낙 뛰어나 충분한 바닥 기초 공사를 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실제로 이 공사가 부족하여 건물에 금이 가거나 좌우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건물에 금이 가면 바닥이 단단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이곳을 무너질 집, 즉 가세가 기울어질 집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집안에 돌들이 많아야 하고 또 나무가 많아야 합니다. 네, 돌이 없고 나무가 없다면 이 습한 기운으로 인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적극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집을 재물복이 없는 집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서울 강남에는 거의 모든 건물들에 큰 돌들이 건물 입구에 놓여져 있으며 또한 나무 조경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들은 큰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숲을 이루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런 곳에 지어진 집이라면 꼭 화분에 흙을 담아 나무를 심어 기르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골짜기에 지어진 집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은 기운이 너무 강맹하여 불화가 생기는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집에는 대문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물론 대도시의 경우는 이런 집이 거의 없으나 작은 시골이나 작은 소도시의 경우 이런 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런 경우, 즉 산과 산 사이에 지어진 집이라면 집안에 무조건 평화로운 것,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두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무덤이 많았던 곳을 복토한 집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간혹 집안에 귀신이 나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이런 집의 경우가 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네, 현대 아파트들은 공동묘지를 밀고 세워진 곳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곳은 거의 대부분 평지가 아닌 구릉, 즉 작은 산위가 많아요. 혹 대한민국에 사람이 죽지 않았던 곳이 어디 있어? 어디든 과거에는 다 무덤이었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풍수에서는 3대 120년을 정말 중요시합니다. 네, 지금부터 120년 이내에 무덤이었던 곳은 집터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인 금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는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 정말 많습니다. 혹 여러분의 집이 이러하시다면 절대 집안에 미신적인 것을 두지 마시고 꼭 종교적인 것을 하나 이상은 두시도록 하세요. 아니, 현관에 무조건 종을 하나 걸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귀신은 항상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에게 장난을 치게 마련이고 이것이 자칫 여러분에게 큰 불행이 될 수 있어요. 네, 앞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모든 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또 큰 사고를 내는 사람들, 큰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도대체 왜 저랬을까 하는 일들을 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이런 일은 한번 당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로 산 능선이나 비탈에 세워진 집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집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형상을 가진 집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집 전면이 수평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런 형상의 집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좌측이 높든 우측이 높든 집에 수평이 맞지 않는 집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뭐든 다 되는 집이 되든가 뭐든 정말 안 되는, 정말 어려워지는 집이 된다는 것이죠.
네, 올라가는 곳에 있으면 전자이고 내려가는 곳에 있으면 후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기에 이것을 알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혹 여러분이 이런 집에 사시거든, 즉 좌우가 수평이 되지 않는 집에 사시거든 무조건 집안에 생기가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동물을 기르시든 식물을 기르시든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기르세요. 그래야 불행은 없고 좋은 일만 생기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게나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목이나 큰 나무로 가려지는 집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집 전면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곳은 불행이 생기는 집이라고 하여 지금도 공포영화에 나오는 흉가는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큰 나무는 무조건 집 측면에 있어야지 절대 집 전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현대는 정말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물론 아파트는 여기에 무조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건물들의 경우 전면이 큰 나무들로 가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이런 곳은 무조건이에요. 항상 그곳은 밝게 하세요. 절대 어둡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산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지는 집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로 옮기면 앞이나 옆에 큰 건물로 인해 항상 그늘이 지는 집, 즉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이 항상 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집이라면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해를 조금만 보거나 전혀 볼 수 없다면 무조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집안에 양기가 부족하게 되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작은 일도 크게 걱정을 하는, 즉 번영의 기운이 약해지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 사신다면 무조건 집안은 밝게 환하게 꾸미세요. 네, 벽지도 밝은 것으로 하시고 가전도 가능한 밝은 것을 선택하시고 또 조명도 항상 밝게 켜두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로 평지가 아닌 기울어진 곳의 집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은 무조건 평지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풍수학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혹 여러분의 집이, 가게가 또 건물이 이러하시다면 무조건 집안에 생기를 많이 두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로 불행이 계속 생겼던 곳의 집터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터는 분명 좋은 곳이 있고 또 나쁜 곳이 있습니다. 네, 이를 길지와 흉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흉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혹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곳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맞습니다. 흉지는 죽은 땅을 말하는 곳이라 따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혹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이 자살한 집, 또 부도가 날 만큼 망한 사람이 살았던 집, 그리고 사람이 불행하게 죽었던 집, 이런 집은 아무리 싼 값이라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만물은 다 일정한 기회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도 그러합니다. 하여 기회파동이 일정하고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는 곳에 거주하면 그곳에서는 뭐든 다 된다고 하여 우리는 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은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